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에너미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플레이를 지금 해보면, 지난 시간에 총알 발사, 대량의 총알 발사까지 했고요. 그쵸?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에너미를 이렇게 생성을, 또 대량의 에너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촬영장에 지금 에너미가 하나 마리밖에 없으니까 대량으로 뭔가를 생성할 때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총알처럼 소품실에 보내놓고 대량으로 찍어냈어야 됐죠. 그때 이제 사용한 함수가 인스턴트 에잇이라는 걸 썼고요. 자, 해서 에너미를 이렇게 하단으로 끌어서 에너미 자체를 이렇게 소품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제 에너미가 필요 없어지겠죠. 자, 총알 같은 경우에는 총알을 생성의 주체는 누굽니까? 총알을 생성하는 주체는 지금 보면 자, 플레이어죠.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에 의해서 대본에 의해서 자, 대본에 의해서 자, input get keydown F fire 1 왼쪽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서 김군이 소품실에 있는 김군이 여기서 위에서 연결된 뒤에 팩토리라는 건 소품실이라는 의미예요. 소품실에 여기서 해서 이쪽에 플레이어에 소품 연결했죠. 이쪽 오른쪽 보면 블렛이라는데 연결을 했고요. 자, 여기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팩토리라는 이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에서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데 촬영장에서 연결하면 촬영장에서는 원본 자체가 사라지면 복제를 못 하겠죠. 근데 소품실에는 요런 게 그냥 계속 남아있는 상태니까 파일 형태로 남아있는 상태라서 얘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촬영장 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촬영장 쪽으로 있는 거를 드래그해서 맞춰줘야 된다는 의미로 팩토리나 프리팹 이런 용어를 갖다 뒤에서 붙여주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해서 요게 만약에 없으면 여기 있는 블렛을 옮겨야 될지 나중에 이제 버그 생길 위험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거 한 가지 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해서 자, 이거 만들어서 블렛의 총알의 위치는 현재 주인공의 플레이어의 트랜스폼 포지션의 위치에서 발사되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에너미는 지금 어디선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화면에 지금 보면 에너미 생성 주체가 없습니다. 해서 생성을 자 어떻게 어디서 하냐 그러면 자, 에너미를 갖다가 뭔가 만들어주는 어떤 기능을 가진 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화면에는 보이지 않게 만들려면 자, 하이어라키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create empty라고 있죠. 비어있는데 존재는 하지만 비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인데 얘를 갖다가 enemy manager라고 이렇게 지을게요. enemy manager 하고, enemy manager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만 존재만 나타내는 트랜스폼만 지금 하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메쉬 렌더러도 없고 본질을 나타내는 메쉬 필터도 없죠. 충돌체도 없고요. 그래서 존재는 하지만 자, 이렇게 여기서 기즈모에서 현재 여기 있다라는 의미만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에너미 매니저가 화면에 있는지 우리도 작업자들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해서 요 자체를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창에서는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서 자, 에너미 선택하시고 오른쪽 가면 요거 있죠? 이 네모 마크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먼저 큰 거 요거 있죠? 큰 거를 한번 선택을 해 주시면 어떻게 나오냐, 큰 거를 선택하고, 자,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아이콘 사이즈가 좀 작게 표시가 돼서 그래요. 자, 이게 클릭해서 3D 아이콘을 좀 키우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에너미 매니저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글씨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위치에 있구나.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자, 여기 오브젝트 이름까지도 나타나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서 좀 작은 거 동그라미 원을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 화면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쵸? 어디 있는지 알고요. 자, 보니까 조명 감독님이 되게 걸리적되네요. 그래서 기즈모 누르시고, 그럴 땐 조명 감독님만 따로 여기 있죠? 라이트라는데 이 앞에 아이콘입니다. 뒤에 거 아니에요. 앞에 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히든을 걸 수 있어요. 안 보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필요 없는 아이콘들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없애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었다 줄였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해서 현재 위치가 이렇게 잡혔는데, 자, 보면 아까 오브젝트를 만들면 항상 제가 뭐부터 하라고요? 자, 리셋 버튼으로 초기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캐릭터 위치에 있고, 얘를 갖다가 위쪽으로 쭉 올려서 대략 한 7m 정도 위치에서, 실제 게임에서는 여기서 막 뿅뿅하고 나타나면은 좀 그러니까 화면 바깥쪽에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충 한 8 정도로 한번 올려볼까요? 8. 대충 8 정도로. 8 정도 위치에서 생성이 되게끔 얘가,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됐죠? 8 정도 위치 해서, 자, 에너미 매니저, 자, 해서 에너미 매니저가 이렇게 있고, 얘는 뭐냐면 보통 연예인들도 이렇게 촬영장에 있는 연예인들도 매니저가 다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영향을 끼시죠. 막 와서 메이크업도 다시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니저라는 이름 붙였고요. 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대본 하나 만들어서, 이 매니저도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매니저의 역할은, 지금 여기 에너미 매니저의 역할은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에너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해서, 자, 여기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품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고, C# 스크립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같은 이름으로 에너미 매니저 이렇게 붙여줄게요. 에너미 매니저. 됐죠? 이렇게 에너미 매니저. 자, 에너미 매니저를, 에너미 매니저를, 자, 드래그해서 매니저한테, 자, 전달해 줍니다. 딸깍 전달을 하면, 여기 붙었죠?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자, 대본이 들어갔고요. 자, 에너미 매니저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해서, 자, 에너미 매니저의 역할은, 자, 뭐냐면 일정 시간마다, 일정 시간 그냥 우리 대충 한 2초 정도 넣을까요? 2초 기본적으로 2초마다, 자, 에너미를 생성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자, 보통 일정 시간 2초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일정 시간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 타임점, 그 델타 타임 있죠? 델타 타임. 자, 잠시만요. 자, 델타 타임이라는 거 있죠? 델타 타임. 타임점 델타 타임. 이게 예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동, 회전, 확대, 축소에는 반드시 곱해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동기화가 되겠죠. PC마다. 자, 이거 기초 시간에 배웠어요. 예전에 그 학기 초에. 자, 해서 PC마다 그래야 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갈 수 있어요. PC마다 프레임으로 계산해버리면, 빠른 PC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120프레임까지도 나오니까 훨씬 빨리 갈 거고, 프레임이 느리 한 30, 20%밖에 안 나오는 PC들은 20번밖에 안 도니까 20번밖에 거리가 계산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거리를 시간으로 계속 곱해서, 뭐 이게 10m 갈 거를 델타 타임으로 곱해주면 그만큼 그 프레임이 중간에 스킵되거나 이렇게 돼서 같은 거를 연출할 수 있다. 이걸 그 예전에 설명을 했었고요. 해서, 자,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PC 같은 게 한 찍어보면 한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1초를 100으로 나누면 0.01초겠죠? 저는. 자, 델타 타임은 제 PC에서 측정을 해보면 대략 매번 달라져요. 한 프레임 처리하는데 무거운 거도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근데 대략 평균이 0.01이라면, 자, 여기다가 100이라는 거, 현재 제 PC는 100프레임이라고 했죠. 100을 곱하면 뭐예요? 100번 다 돌았을 때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뭐냐면 델타 타임을 갖다가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누적으로 더해주면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타임점 델타 타임이라는 건 계속 변하는 것, 델타 타임이라는 건 계속 변하는데, 얘를 갖다가, 자, 델타 타임을 갖다가 뭔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플로트 누적값, 커런트 타임이라고 할게요. RENT 커런트 타임, 현재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0부터 이렇게 0이라고 초기화하고, 커런트 타임을 갖다가 계속 현재 시간에 계속 누적을 시키면, 자, 누적을 시키면 이 시간이 100번 돌게 되면 100번이 뺑뺑뺑뺑 누적되면, 그러니까 0.01을 100번 더한 거죠. 100번 더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커런트 타임에. 그쵸? 그래서 이 시간이, 커런트 타임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2라고 해볼게요. 2.0보다 커질 때면 이게 뭐예요? 커질 때면, 그러면 2초가 방금 지났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커런트 타임이 1이라는 거는 프레임만큼 다 돈 거예요. 1초가 지났다는 의미고, 커런트 타임이 2보다 큰 시점이 뭐냐면, 커런트 타임이 2초가 지났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델타 타임을 여기서 누적해서 100번이 돌았는데 1초가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커런트 타임을 누적시킨다는 거는, 다시 원래는 내부적으로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눴는데, 이 나눈 거를 갖다가 그냥 아예 다시 곱한 거죠. 다 누적으로 다 더해버리면 1초가 나오잖아요. 100번. 그죠? 프레임, 자, 자칫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눴대. 근데 내 PC가 만약에 100프레임이면, 자, 얘는 어때요? 그래서 0.01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숫자가 찍히는데, 얘를 100번 더해주는 거야. 100번 계속 누적해서 100번이라는 건 프레임이죠. 프레임. 현재 제 PC의 프레임으로 더하면, 자, 이 프레임으로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초가 지나면 어때요? 1이라는 숫자가 누적돼요. 숫자가 누적되겠죠. 그죠?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얘를 프레임으로 계속 더하면, 특정 프레임은 30프레임만 나온대요. 30프레임이 나오면 100을, 어떤 PC는 자 50프레임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델타 타임은 얘는 100프레임일 때고 0.02가 되겠죠. 50프레임만 도는 PC에서는. 그러면 이 프레임만큼, 해당 프레임만큼, 자, 얘를 갖다가 계속 누적시켜주면, 자, 이게 50프레임일 때 이걸 갖다가 계속 50번 누적을 하면 1이라는 게 찍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달리 얘기하면 1초가 지나면이라고 돼요. 이걸 계속 특정 변수에다가 그릇에다가 계속 담고 하면은, 자, 여기가 1 이렇게 하면은 1초가 지났으면이 돼. 여기가 1초가 지났으면이라고 됩니다. 그죠? 여기가 2면, 자, 2초가 지났으면이 돼요. 자, 아시겠죠?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업데이트 항목에서 누적을 계속 시켰더니, 업데이트는 만약에 50프레임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에는 50번이 들어오잖아요. 50번 들어와서, 그러면 델타 타임은 0.02가 들어오니까 50번 누적되는 타임에 보면 1초가 지나겠죠. 요 같은 거 2초라고 하면 100번이 들어오겠죠. 100번이 돌면서 누적되면서 2초가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실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일정 시간을 체크하려면, 자, 플로트, 자, 커런트 타임이라고 하고, 일단 초기화 시켜주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델타 타임을 누적시킬 거. 타임을 누적시킬 변수예요. 누적시킬 변수 그릇이 되는 거고요. 커런트 타임. 그죠? 해서 업데이트해서, 자, 커런트 타임은 뭐냐면, 커런트 타임은 현재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적시키려면 더하는 거, 원래 있는 값에다 더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다 타임점 델타 타임을 이렇게 딱 곱해주면, 이렇게 누적시켜주면, 만약에 커런트 타임이, 자, 2초라 그랬죠. 2초에 한 번씩, 마다 에너미를 생성하자 그랬으니까 2.0F보다 커지냐, 그러면 여기서 이 안에서 2초가 일정 시간이 지났다, 지났다가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은 현재 2초로 세팅되어 있고요.
2초. 그쵸? 해서 여기 그냥 상수로 두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좀 컨트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퍼블릭, 외부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퍼블릭 키워드 써주고, 플로트, 자, 크리에이트 타임이라고 할게요. 크리에이트 타임, 만드는 시간에서 2초 이렇게 변수 하면 밖에서도 3이라고 고쳐주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이라는 키워드 넣어주고 이렇게 바꿔주고요. 크리에이트 타임을 갖다가 복사해서 2초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현재 2초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2초가 지난 상태가 돼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2초가 지날 때 계속 여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는 항상 2초보다 크니까. 그런데 여기서 current time을 갖다가 다시 0으로 바꿔주면 어때요? 요 안에 조건이 만족하는 식은 돌면서 2초마다 한 번씩만 들어와요. 이쪽이 당연히 되겠죠. 다시 0으로 초기화 됐으니까 다음 돌 때는 다시 0서부터 또 뭔가를 누적시키고 2초가 지났을 때 들어올 거고, 요 사이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냐, 여기서 에너미를 생성하자 하면 돼요. 여기서 코드가 됐죠. 그래서 요거 일정 시간 체크하는 로직 있죠. 일정 시간 체크하는 로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정말 많이 써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동 공식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자, 방금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그 게임에서 시간 체크 안 하는 거 없잖아요. 뭐 시간은 다 체크해요. 뭐 이렇게 버프 할 때도 시간 계산하고 거의 모든 걸 다 시간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자, 델타 타임을 누적시키는 걸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타임보다 커지면 이렇게 하고 다시 코런트를 타임을 0으로 초기화 시켜가지고 2초에 한 번씩만 이 안에 생성하는 코드만 넣어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자, 보이드하고, 자, 크리에이트 에너미라고 할까요? 에너미라고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에너미라고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기능으로 만들고 이렇게 다 호출을 해주면 에너미 생성하는 데는 여기서 구현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기능으로 따로 빼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까 연결된 외부에서 에너미를 소품실로 옮겼잖아요. 자, 플레이어 파일을 참고해보면 똑같죠. 자, 퍼블릭하고 게임 오브젝트에서 외부에서 블렛을 연결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외부에서 플레이어 보면 외부에서 소품실에 있는 이 블렛을 갖다가 여기 연결을 했잖아요. 그죠? 참고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버튼이 눌렸을 때 이렇게 인스턴트 8에서 위치 잡아주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김군이 이렇게 여기를 보고 똑같이 뚝딱뚝딱 해서 만든 걸 갖다가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여기 있는 만들어진 복제품이 바로 촬영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가 촬영장에 있는 그 오브젝트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똑같아요. 자, 여기서 위에서, 자, 외부에서 연결할 소품실에 있는 에너미를 연결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형이고요. 에너미 팩토리, 왜냐면 현재 에너미 그 복제품 그 상품이 소품에 있으니까, 왜냐면 얘를 다량으로 생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서 에너미 팩토리라고 넣고요. 넣었죠? 이렇게 에너미 팩토리 넣습니다. 넣고, 자, 여기 에너미 팩토리를 갖다가 여기서 밑에서 이제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 자, 게임 오브젝트 하고 에너미는, 자, 복제하는 게 뭐죠? 인스턴트 8, 이거 정말 많이 쓰죠. 자, 에너미, 여기는 복사할 있죠? 원본이 뭐예요? 에너미 팩토리죠. 이렇게 넣어주면 생성이 짠 하고 되고, 여기서 위치, 에너미의 위치는, 에너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뭐랑 같아요? 현재 에너미 매니저의 위치죠. 그래서 에너미 매니저 위치가 트랜스폼 포지션이니까, 왜냐하면 스크립트 자체가 에너미 매니저가 갖고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현재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넣어주면 그 위치에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2초마다 한 번씩 뚝뚝 하고 나올 거예요. 자, 해서, 자, 보면 에너지 매니저가 있고, 여기 지금 현재 에너미 팩토리가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여기다가 에너미를 딱 연결해주면, 자,
저장하시고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초마다 한 번씩 딱, 딱, 딱. 자, 방금 멈춰 있는 게 있죠? 왜 멈춰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에너미를 한번 갖다 열어보면, 여기 보면 에너미 확률 값에 의해서 디렉션을 결정하는데, 이 타겟 있죠? 타겟이 뭐냐면, 외부에서 지금 플레이어를 연결을 했어요. 플레이를 연결을 하는데, 그죠? 연결해서 추적하게끔 했는데, 자, 여기 있는 에너미를 한번 열어보면, 자, 에너미를 한번 열어보면요. 자, 여기, 자, 타겟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어 있기 때문에 못 찾아. 근데 왜 갑자기 처음에 촬영장에 있을 때는 에너미를, 그 플레이어를 바로 찾았는데, 왜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게 사라졌냐면, 자, 현재 촬영장에 있을 때는 서로 같은 촬영장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소품화된 시점에서는 소품에 있는 이 소품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품화되어 있는 거는 촬영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에너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 수가 없고, 에너미를 아는 시점이 뭐냐면 이렇게 복제된 이게 보시면 뚝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점 있죠. 이 시점이 돼야 알아요. 그런데 자, 그 시점이 뭐냐면 뚝딱 만들어진 시점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데가 뭐냐면, 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스타트라는 건 뭔가 만들어져서 처음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이거는 그 전에 뭔가 외부에서 연결을 이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이게 빈 상태가 돼서 이쪽에서 봤을 때 타겟을 몰라서 이쪽에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어서 DIR 자체를, 자, 못 찾아내는 겁니다. 해서, 자, 이렇게 소품화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 됐죠? 얘는 퍼블릭을 지우고 타겟은 직접 찾아주는 방법. 자, 스타트 시점에는 이미 태어난 상태니까, 태어난 상태가 돼서, 그래서 타겟은 어떻게 찾냐면, 자, 대문자형 게임 오브젝트의 기능 중에 find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촬영장에 있는 그 오브젝트 이름으로 찾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어라고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와 요거 있죠? 이게 대소문자가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촬영장에 있는 오브젝트 이름 찾기는 그 게임 오브젝트.find로 이렇게 직접 찾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 퍼블릭에서 연결하는 거는 소품실에 있어서, 소품실에 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에 촬영장에 있는 애를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에너미가 지금 여기 있어서, 자, 복제된 거를 갖다가 만들어낸 시점에서 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소품실에 있기 때문에 여기 플레이어가 촬영장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시점이 뭐냐면, 자, NA 매니저가 복사한 제품에서 딱 만들어서 뚝딱 하고, 이 시점 있죠? 이 시점이 촬영장에서 만들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또 복사해서 딱 하고 만들어주는 시점 있죠? 여기가 대입되는 시점에, 자, 여기 뿅 하고 나타나는 건데, 요때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불러지는 함수는,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 불러지는 그 기능 함수는 스타트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바로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옆으로 도망가 볼게요. 그럼 일정 확률로 쫓아오죠. 이렇게. 자, 됐다요? 별 차이 없죠? 얘는 뭐 인풋 이벤트가 있을 때 쫓아가는 거고, 얘는 뭐냐면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쫓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들, 얘는 지금 하나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컨트롤 D 해서 한 5개 정도 복사해서 위치를 조금씩 한번 변경을 해봅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정도,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 위치가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자, 플레이 했을 때 자, 플레이를 했을 때 자, 여기서 하나씩 나오죠?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2초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얘를 갖다가 크리에이트 타임을 자, 첫 번째 거는 1.5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뭐 세 번째 거는 3초 혹은 네 번째 거는 뭐 2.5 그 다음에 요거는 맨 끝에 는 4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죠? 크리에이트 타임 만들어진 시간을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생성 타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좀 기갑하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생성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됩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직 충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는 충돌 처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